축구의 진심인 세 남자가 함께하는 고품격 축구 토크 방송 FC 한양 21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촐하지만 3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진행을 맡은 송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인테르 팬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촐하죠. 인사 시간도 짧고 다들 바쁘시네요. 그래서 3명이서 진행하는데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들? 이제 최근엔 사실 과제도 많고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지냈냐기보다는 축제 한번 보러 가고 그거 말고는 이제 술 먹던 아니면 과제를 하던 요 정도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축제 어떠셨나요? 저는 제 동기들이 힙합 공연을 해서 그것만 보고 제가 그날 오는 가수인 크러쉬 노래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냥 축제는 보지 않고 집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곧 국방의 의무를 다할 거기 때문에 휴학 중인 상태라서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오, 경주. 경주에서 경주 가보니까 일단 뭐가 없긴 해요. 많이 없죠. 뭐가 많이 없는데 근데 또 볼 것은 또 한 군데 거기 첨성대 주변에 첨성대도 있고 핑크뮬리 있고 동궁과 월지, 월정교 이런 것들 다 거기 근처에 있어서. 불국사인가요? 거기가? 아니요. 좀 뭐죠? 불국사가 경주에 아닌가요?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네. 있고 석굴암도 있고 한데 동궁과 월지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그 것들은 아예 한 곳에 거의 뭉쳐 있어서 걸어 다니기 편하고 바로 옆에 황리단길까지 있어서 거기 그냥 하루 돌아다니고 경주월드도 갔다 오고. 경주월드 드라켄 아십니까? 쳐보죠 지금 한번. 저희는 이제 네. 군대 방송이 있는데. 10원빵도 먹었나요? 시범빵 먹었습니다. 되게 맛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거기서 바로 나와서 그런지 되게 맛있던데. 오, 10원빵. 근데 제 돈 주고는 안 사 먹었습니다. 3,000원인가 하죠? 네. 10원빵이 10원이 3,000원? 인플레이션이. 드라켄 쳐보니까. 네. 꽤 무섭네요. 오. 이게, 정상에서. 네. 멈춰요. 멈추고, 그리고 한 3초 있다가 90도로 확 거의 그냥 내려가가지고. 수직낙하 수준인데요? 네, 수직낙하인데. 이게 제가 티익스프레스는 2번을 타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롤러코스터가 좀 똑같은 게 뭐냐면 어쨌든 정상에서 약간 3초 정도 좀 쫄깃하게 했다가 좀 내려가잖아요. 근데 T는 이제 조금 되게 길고 약간 좀 되게 코스가 길고 많이 꺾인다면 이거는 조금 확실히 좀 한 번에 확 내려간 다음에 360도 가까이 좀 도는 요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주월드에 사람 많나요? 경주월드 생각보다 사람 많아요. 의외네. 뭐라고 할라 했죠?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놀이기구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무서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인지 좀 찾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서운 놀이기구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네. 확실히. 진짜 저런 드라켄 같은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경주 월드, 어쨌든 지역 뒤에 월드나 랜드가 붙은 거니까 또 강원랜드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이런 소식들을 좀 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강원랜드 앞에 이제 빈 차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다. 차를 담보로 도박을 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경주에서 소고기 드셨나요, 혹시? 아니요, 소고기가 그렇게 싼데. 경주가 왜 싸죠? 거기에 이제 소 잡는 데가 있어갖고. 왕십리가 우리가 돼지고기가 싸듯이 거기는 소가 엄청 쌉니다. 드셨어야 되는데. 일단 고기를 제가 안 사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고기를 구워 먹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왔어요. 어떤 영화였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제목이 길죠? 이거 저는 단언컨대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이 영화가 싹쓸이 할 것 같다. 네. 정말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출연진을 좀 한번 보면 양자경 님? 양자경 님이요? 네, 자경이 누나가 스테퍼니 수. 사실 이게 제가 예고편을 봤었던 것 같은데 아시아계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네네네. 굉장히 이게 배우지는 낯설 수 있죠. 양자경 제외하면. 하지만
저는 오프닝부터 끝까지 울었습니다. 어. 민폐가 될 정도로.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울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약간 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본인이? 아니요, 차별이라기보다 이 영화는 차별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제가 우는 그 포인트를 계속 건드려서 옆에서 쳐다볼 정도로 울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양자경 씨가 어떤 역할로 나왔죠? 양자경 씨요, 주인공. 주인공인데 네.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요? 직업은 세탁소 와이프. 약간 그 전형적인 이제 LA에서 한인들이 세탁소를 연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가지지만 이제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약간 판타지적인 게 가미가 돼 있네요. 굉장히 판타지적이지만.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누구랑 보러 가고 싶다. 여기서. 이 멤버 6명 중에서 한 명이랑 영화를 보러 간다면 누구랑 보러 가고 싶다. 제가 원래 영화를 같이 안 보는 사람이지만. 네. 굳이 데려가자면 저는 이스타? 이스타는 누구죠? 이씨가 많은데. 이스타 있잖아요. 네. 은혁형이랑 같이 가고 싶다고 이렇게 공개 고백을 했네요. 은혁형 다시 복귀하면 제가 꼭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피곤해졌는데요. 자, 축구 얘기 들어가죠. 축구 얘기 이제. 네. 자, 첫 번째 코너 해외 축구 가봅시다. 네,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리그부터 봐볼 텐데 라리가 7, 8라운드가 진행되었어요. 1위 바르샤 어땠죠? 일단은 마요르카전에서는 사실 이강인에 대한 여러 가지 클립들이 좀 올라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강인 선수가 활약할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다.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이 마요르카 선수진 11명을 이렇게 쫙 세워놨을 때 이강인 말고는 눈에 띄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또 날려먹었다고 또 욕을 먹더라고요. 이 보니까 어쨌든 단조로운 마요르카의 축구 특성상 이 바르샤 같이 조금 아기자기하게 빌드업을 해나가는 요런 팀들을 상대로는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 바르샤도 사실 잘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갔고 특히 이제 발데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을 했어요. 이게 쿤데 선수가 이 네이션스 리그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렇게 출전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중원에서 이제 로테이션도 돌릴 겸 대용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캐시에 가비 부스케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은 이유가 일단은 약팀을 잡는 능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특히 흔히 우리가 이제 꾸역승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강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즌 레알이 딱 그랬거든요. 그죠. 정말 이 근근히 막 3대2로 이긴 경기도 있었던 것 같고 약팀전에서 고전하다가 이제 막판에 골을 몰아넣는 경기도 있었고 또 이제 이번 시즌 셀타비고전에서도 초반엔 좀 팽팽하다가 후반에 이제 몰아치면서 이렇게 좀 이기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전술적인 포인트를 제외하고 레반도프스키 결승골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조금 인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비가 9골, 현재 9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네네네. 굉장히 이거 긍정적인 소식인가요? 일단은 해결사가 레비밖에 없어요. 지금 공격진이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 팬카페에서 종종 올라오는 게 이제 안수파티 부상전 요런 상태를 보면 확실히 1대1 돌파를 통해서 좀 균열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차비 헤란데스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윙어가 이제 1대1을 조금 해줄 수 있는 왜냐면 이제 기존의 펩이라든지 바르샤 아니면 사실 루초는 MSN을 썼기 때문에 좀 MSN은 좀 예외로 하고 어쨌든 여러 감독들이 윙 쪽에서도 조금 좀 조직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차비 감독은 예전 지금 마스터 클래스인가?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차비가 알사드 감독 시절에 전술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윙어에게는 좀 자유도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덴벨레나 그런 의미에서 하피냐, 안수파티 이런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해서 1대1 돌파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득점을 해줘야 되는 게 요즘 윙어의 역할이잖아요. 예전 윙어처럼 크로스만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득점이 이제 윙어 쪽에서는 거의 기근 수준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얘기할 셀타비고전도 마찬가지고 윙어진들은 되게 부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레비의 이거는 고무적이지만 고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레비가 없으면
진짜 공격에서 좀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챔스 얘기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 1대0, 셀타비고 1대0. 결국 잡긴 잡았어요. 두 약간 경기 다. 이게 셀타비고전은 그냥 셀타비고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여기 뭐 마르치신 골키퍼도 꽤 준수한 선수고, 그 다음에 우나이 누네스, 뭐 벨트란, 뭐 아스파스 이렇게 이름은 들어볼 만한 꽤 라리가에서 준수한 선수들이 좀 많았는데, 셀타비고가 레알전에서는 사실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레알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해주면서 경기를 잘 풀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르셀로나 전에서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건 좀 상성이 안 맞아서 바르샤가 이겼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결정력이라든지 기회 창출 측면에서는 바르샤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날은 또 부스케츠가 나쁘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르셀로나는 잘했던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진을 보면 알바, 알론소, 피케, 발데입니다. 그러니까 주 포지션이 왼쪽 풀백인 선수가 3명이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부상이 뼈아픈지를 조금 알려주는 요런 이 상황인데, 이 수비진을 좀 뚫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수비진 평점이 7점이 넘어가고 있어요.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이런 걸로 봤을 때 셀타비고가 효과적으로 좀 공격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하위권 축구의 한계가 좀 드러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을 잃었어요. 2위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뭐 승점은 동률인데 제가 알기로 득실차에서 좀 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에게 1대1로 비겼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뭐 이번 시즌 경기도 뭐 항상 그랬지만 뭐 상대적 약팀한테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요. 그냥 상대적 약팀임에도 비등비등한 경기를 하다가 결정력 차이나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항상 이겼었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 기억상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선제골.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벤제마가 자꾸 비니시우스가 확실히 잘하긴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왜 지금 자꾸 모드리치한테 배운 건지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자꾸 크로스를 올려주고. 근데 그걸 또 되게 잘해요. 잘 보고 진짜 약간 아놀드나 로보테스는 잘할 때처럼 막 크로스 같은 것도 되게 잘 올려주고 했는데, 그거를 벤제마가 좀 요즘 0점이 안 맞아가지고 다 놓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아마 한 골밖에 못 넣었지 않았나. 벤제마가 한 골이라도 더 잡았으면은 승점을 잃지 않고 전승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일단 한 골이 실점한 게 진짜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백헤딩 골이었는데 수비를 등지고 그리고 백헤딩을 했더니 그게 이상한 궤적으로 키퍼와 골대 사이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힌 것 같고, 이 경기 무승부한 거는 그거는 뭐 공격진의 결정력 부재다. 그로 인한 승점 드랍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그 다음 경기는 또 뭐 공격진이 여전히 아직 득점력이 좀 올라오지 않았다. 비니시우스는 여전히 측면을 다 부수고 다니지만 나머지 중앙이나 오른쪽에서 아직 결정력이 살아나지 않고, 그리고 확실히 오른쪽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발베르데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오른쪽에, 하지만 그럼에도 오른쪽보다는 왼쪽 측면을 기준으로 왼쪽 측면 위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좀 영향력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한 골밖에 못 넣고 있고,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기억상 이 헤타페 경기가 이번 시즌 리그 첫 무실점 경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크루투아가 계속 나왔을 때 계속 1실점 이상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점을 안 하게 되는데, 일단 크루투아에서 루닌으로 바뀌었을 때 좀 철렁하긴 했지만, 근데 루닌도 좋은 키퍼입니다. 제노아에서 잘했던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이번에 경기 몇 번 하는 거 보니까 루닌도 확실히 좋은 키퍼라는 걸 알게 됐고, 루닌이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한 골 유일하게 실점한 게 진짜 이상하게 들어갔다고.
이건 쿠르토아였어도 먹혔을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제노에서 안 띄웠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루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뭐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불안했던 게 시즌 초반에 레알이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뭐 중요한 엘 클라시코. 네. 네, 엘 클라시코가 이번 리그 라리가 우승팀을 좀 결정짓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리디거를 좌풀백으로 썼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카르바를 또 우측으로 썼는데 일단 페를랑 맨디는 못 믿는 건가요? 맨디가 애가 좀 뭔가 이상해요. 아니, 잘할 때는 확실히 잘하긴 해요. 나와서 네. 크로스도 잘 올려주고 수비도 잘해주고. 근데 뭔가 애가 살짝 맛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살짝 맛이 가면은 그 경기에 그냥 맛이 가요. 그래서 애가 그리고 또 그렇게 맨디가 부상이 적지 않은 선수니까 그래서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방침에서 일단 리디거를 왼쪽 풀백으로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리디거 잘하긴 하잖아요. 괜찮죠? 네. 진짜. 일단 네, 지금 옆에 그 레알 경기 응원톡이 좀 보이는데 지금 또 레알 팬 바르샤 팬 또 싸웠나 보네요. 네, 아니 클린봇이 부적절한 댓글을 많이 감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러면 이제 나폴리로 넘어가시죠. 그죠. 네. 나폴리는 좋습니다. 올 시즌 계속. 토리노 3대1, 크레모네세 4대1. 나폴리는 올 시즌 스쿠테토 가능할까요? 스쿠데토는 그러니까 사실 밀란도 그렇고 아까 좀 전체적으로 이 세리에 팀들이 좀 리그 내에서 조금 다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이블에 보면 우디네스가 4등인데 이 팀이 뭐 올 시즌 이제 여러 해설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되게 돌풍의 팀이다. 뭐 토트넘으로 가게 될 뭐 우도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인테르가 지금 7등이잖아요. 그죠. 뭐죠 이거? 안 좋아요. 인테르 많이. 강팀입니다. 맞습니다. 인테르도 우승 후보죠. 시모네 인자기가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르셀로나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인터밀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어쨌든 인테르 7등, 유베 8등, 뭐 사솔로 9등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될 팀들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라치오라든지 지난 시즌에 좀 안 좋았던 아탈란타 아니면 이런 팀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리그 자체가 초반이라 혼동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김민재 영입이라든지 김민재가 또 9월에 선수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공수 밸런스가 조금 갖춰지면서 나폴리가 이 기회를 틈타서 1등으로 좀 간 게 아닌가. 득실차는 뭐 라시오에서 2위긴 한데 뭐 어쨌든 수비진이 못해서 실점이 뭐 그렇게 막 7점이고, 그러니까 뭐 아탈란타나 라치오보다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공격적인 이 스팔레티의 축구 굉장히 조금 만족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올 시즌 세리에는 챔스에 누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유베나 인테로 둘 중에 하나는 챔스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나폴리는 갈 것 같아요. 나폴리와 밀란 정도만 저는 확실하다 보고 로마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디발라가 아픕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못 나와요 디발라가. 지금 득점 1위가 아르나우토비치네요. 짬라탄. 와, 짬라탄. 자랑스러운 PL 출신입니다. 도움은 없네요. 네. 워낙 타겟하다 보니까 임모빌레도 역시 내수형 공격수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경기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토리노전은 그냥 잘했던 것 같고 특히 그 사나브리안가요? 이 선수가 조금 김민재에게 지워졌다라는 얘기를 좀 접해 들었는데 하이라이트로 봐도 확실히 이 김민재의 수비라든지 아니면 특히 중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크레모네스전은 조금 진짜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30골을 먹었죠? 그러니까 먹고 이 동점골을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교체되어서 들어온 선수들이 지금 올리베이라, 웨스터고르, 로사노 이렇게 로사노, 시메오네 이 선수들이 교체돼서 골을 넣으면서 어쨌든 경기가 풀리지 않아도 교체로 어떻게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폴리가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한 스텝이 좀 업되지 않았나. 그래서 챔스에서도 지금 순항 중이고 어쨌든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 많은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리에 얘기해봤고 이제 분데스리가로 가보겠습니다.
미네는 이제 3인가요? 네, 미네는 꼭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해야죠 우승 이제. 신기하다. K리그에서도 이제 전북이 왕좌의 자리를 내려놨는데 사실상 그렇죠. 울산이 우승이죠? 하지만 또 울산이라서 지금 아직은 모르. 그리고 네. 인천도 이제 아침에 가나? 하지만 또 인천이라서 잘 모르겠고. 그런가요? 뭐 지금 이변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리그에. 지금 우니온이 1등이고, 프라이부르크가 2등이고, 미넨 3등, 돌문 4등인데, 이제 뭐 득실차, 돌문은 득실차가 1이네요? 와, 운이 좋았죠 운이. 거의 이거는 이제, 뒤를 안 보는 축구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브레멘이랑 메넨글라트바인데, 일단은, 이, 돌풍의 팀이라고 하는 이 우니온 베를린이, 어쨌든 축구를 좀 잘 갖추면서, 뭐 되게 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해설위원분들이. 뭐, 우니온 베를린은 뭐, 영입 기조를 뭐 잘 가져왔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좀 1위의 자격이 있지 않나 싶고, 이 경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미넨 레버쿠젠전에선 4대0 대승. 잘했네요. 하지만 이제 대역 클래시커 도르트문트와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네. 아하. 이거 올 시즌. 단장이, 올리버 칸 단장이 극den으로 했던, 거의 추가 시간에 골을 먹혀가지고, 진짜 화날만 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대역 클래시커에서는 요즘 전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미넨이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골을 못 넣다가 결국은 이제 뒷간이 털리면서, 그렇게 이제 동점으로 됐네요. 지금 골 넣은 시간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90분의 추가 시간 5분 내에 이제 모데스테가 동점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슐로터백이 도왔네요.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리그에서 최근에 이제 이 레버쿠젠전 승리 빼면은 계속 비기고 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흐지부지가 됐는데, 제가 이제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 나겔스만 감독의 평균 승점이 코바치보다도 낮습니다. 안첼로티보다 낮고요. 펩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입니다. 하인케스 시대 이후로 꼴찌더라고요. 거의 한 근 20년 중에 꼴등인 거네요. 진짜 이런 거 보고 정말 미넨도 쉽지 않다. 근데 우승할 것 같지 않나요, 결국엔? 챔스 우승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왜냐면 근데 조에서 너무 약한 친구들만 만나서 그렇게 저기요. 살짝 동감하긴 합니다. 조가 너무 약하긴 했어요. 네, 전 인테르 팬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럼 이제 PL로 가볼게요. 자, 1위가 누구죠? 맨시티 아닌가요? 아닌데 맨시티로 알고 있는데 맨시티가 무패잖아요. 맨시티 2위더라고요. 그런가요? 어이가 없네요. 1위가 누구죠? 뭐죠? 아스날? 네. 맞습니다. 어이가 9경기 24점. 한 경기 졌어요, 딱. 맨유 강팀인가요? OT에서의 맨유는 이거는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이가 없네요. 맨유는, 달라요. OT에서 브렌트포드한테 4대5로 지지 않았나요? 그 브렌트포드가 그럼 아스날이 이기나요? OT에서 브렌트포드와 아스날이 하면 이제 한 7대1 정도 나올 것 OT에서 왜 두 팀이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죠. 네. 자, 이제 아스날 북런던 더비 3대1로 압도적이었죠, 사실. 네. 토트넘은 올 시즌 힘들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쳤네요.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네. 토트넘전에서 토트넘은 벤치에 멤버가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사실 뭐 챔스에서는 잘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득점 루트가 좀 되게 한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3-4-3을 일단 이 경기에서는 썼고 그 다음에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로얄 페리시치인데 이제 로얄이 그러니까 태클을 잘하는 수비수가 예전에 뭐 네스타 이런 선수도 있었잖아요. 깔끔하게. 그 계보를 좀 잊지 않나. 맥과이어가 국대에서 그걸 했습니다. 발목만 건드리는 깔끔한 태클. 로얄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수비수들은 좀 어디가 달라도 다른 것 같긴 합니다. 태클 센스가 정말 기가 막혀서 이제 볼 롤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측면에서 오던 마르티넬리의 발목에 정확히 발을 꽂아 넣으면서 다이렉트 레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얄이 없어서 저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자체 로테이션을 해줬죠. 네, 근데 또 다른 선수가 나온다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중원에서,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또 동기들 중에 토트넘 팬이 있어서 좀 얘기를 그러니까. 좀 해봤는데, 호이비에르 폼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동감을 할 수 없습니다. 6.3 받았죠, 후드 스코어 기준으로. 네, 그것도 그런데, 사실 오늘 챔스에서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고, 소름이 발릴 골. 그건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호이비에르의 이 볼 컨트롤.
뭐 패스 아니면 탈압박이라든지 전진성 뭐 더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각형이 아니라 그쪽만 좀 움푹 들어가 있죠. 사실 뭐 피지컬이 좋아서 아예 원볼란치로 맡겨놓고 쓸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냥 사실 사우스햄튼에서 조금 잘하다가 이제 토트넘에서는 좀 더 강팀이고 전술 자체가 본인을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벤탄쿠르는 본인이 가진 조금 타고난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잔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탈압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센스 있는 패스가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 경기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페리시치 윙백은 여전히 그럴바에 차라리 올렸어라. 나이가 근데 많아서 그런가. 마치 옛날 리슈타이너 보는 듯이. 그거 좀 너무 비유가 심하지 않나요? 아니, 저는 문제가 토트넘이 네. 그 미드필더진이 지금 뭐 주전급이라 하면 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스킵 넷다 빅클럽의 로테이션급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벤탄쿠르는 원래 이제 유배 초반에 딱 떴을 때는 얘 신성이다. 얘 된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벤탄쿠르가 애매해지면서 뭔가 다들 애매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니치랑 공존도 좀 잘 안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사실 윙백도 윙백인데 사실 케인 손흥민 빼면 이 경기 손흥민 잘하더라고요. 이 경기에서 못했어요. 제가 체감상. 그러니까 사실 그 케인 PK 만들 때 되게 공조를 하긴 했는데, 일조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케인 손흥민 빼면 그냥 주전급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렁글레도 밀려서 임대온 거 로메로 정도? 근데 로메로도 사실 활약이 좀 애매해서 요즘 활약들은 조금 별로이지 않나. 이 게임 제일 재밌었던 건 이제 4명 교체 한 번에 할 때. 저 육선으로 씨발 F4다. 와, 멤버가 진짜 스킵, 세센용, 비스마, 도어티 나오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사실 비스마가 브라이튼에서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토트넘에서 안 쓰다 보니까 이 선수 폼도 좀 말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세센용은 페리시치보단 조금 낫지 않았나. 그리고 스킵은 매치핏이 아닙니다. 토트넘 이게 손흥민이 있어서 한국인이면 네. 마음이 가겠죠?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아스날전은 이렇게 끝났고 다음 경기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아스날은 다음 경기에 또 강팀을 만났어요. 리버풀과의 경기. 이 경기가 저는 아스날한테 굉장히 의미 있다. 근데 이거 명경기였습니다. 저도 다 봤거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조금 최근 축구에서 좀 찾아볼 수 없었던 박진감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풀도 사실 수비를 못하니까 아놀드가 이제 수비 못한다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뒤를 버리고 전진을 선택을 해서 역습 상황에서 좀 골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동점골, 피르미노 동점골인가요? 그게 나왔을 때 되게 근성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이제 아스날은 되게 지배적인 축구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탑독에 올라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마르티넬리가 저 선수는 왜 잘하죠? 잘해요.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했던 자원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약간 비니시우스가 이제 슈팅을 탑재한 것처럼 작년의 비니시우스처럼 갑자기 이제 약간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네. 약간 펜타닐 맞고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급발진 드리블인데 다 약간 정확해진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놀랐고 이 경기에서는 사카가 잘했습니다. 사카 좋았죠. 그러니까 저 그래도 되게 조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우스게이트의 PK 징크스를 극복했다. 저거 정말 웃었는데 그 경기 보고 전술적으로 정말 색채가 강했죠 둘 다. 아스날은 원래 하던 축구, 네. 리버풀도 원래 하던 옛날 하던 축구처럼 앞에 공 차놓고 계속 그냥 압박하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살라 폼이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측면 공략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루이스 디아스가 사실 평점과 상관없이 전 제일 잘하지 않았나. 잘했는데 부상으로 네. 이제 아쉽게.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던 걸. 이제 아스날이 수비진은 사실 이제 좀 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토미야스가 왼쪽에서 잘했어요. 토미야스가 정말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일하게 호감이 있는 일본인. 카마다 호감 없나요? 전 일본인을 원래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 자원들은 사실은 사실 큰 의미가 네. 없게 늦게 들어가서.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스날이 티아고가 나왔음에도 이 패스적으로 전혀 이제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클롭 감독의 조금 미래가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리그 테이블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 그 전까지 일단 경기로만 봤을 때는 리버풀이 조금 많이 올라와야 된다.
뭐 좀 많이 이따 올라와야 되죠. 챔스랑은 저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리그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위. 2위가 누구죠? 아스날 이름입니다. 아하. 2위 맨시티. 맨유를 6대3 대승. 이 경기 명경기였습니다. 명경기였죠. 다른 의미인가요? 아까 명경기라고 하신 거. 이건 정말 좋은 경기였던 게, 그러니까 보기 재밌죠? 6대 0이었으면 돌려갔을 텐데 6대 3이라서. 그죠. 어떻게 3골을 넣었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일단은 홀란드가 진짜 사람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균 10점 만점이 나왔고 3골 2어시인데 아니 이 선수는 진짜 대체 뭔지 조금 정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든 골 어시스트도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맨유가 이 공간 장악을 못하다 보니까 맨시티가 그냥 넓게 벌려가지고 너 공 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슥슥슥슥 베끼고 골 넣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확실히 모든 포지션에서 맨유보다 맨시티가 이제 많이 앞섰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과는 이제 완전 상황이 좀 역전이 되지 않았나. 그게 좀 못이 바뀌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칸셀로는 그냥 칸셀로 다음 경기까지 얘기하지만 네. 정말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정말 이제 탑 클래스 윙백, 풀백은 아닌 것 같아요. 윙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맨유는 반대로 좀 안토니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제 나우 형이랑 밥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 잘합니다. 아닙니다. 안토니 잘해요. 안토니 아닙니다. 선수 굉장히 안토니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원들도 사실 카세미로가 교체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의미가 있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시알이 또 골을 넣었잖아요. 마시알 두 골 넣었는데 마샬인가요? 네, 마시알 2골 넣었는데 마시알 골들도 되게 잘 넣었어요. PK 유도도 좀 잘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맨유가 따라가는 근성을 보여준 것 자체가 사기가 완전히 꺾일 만한 경기는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맨시티.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산초 왜 산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맞습니다. 산초가 아스날이었다면 아니요, 그래도 아스날은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마르티넬리처럼 뛰라면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웨데고르의 역할을 왼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웨데고르의 위치가 또 애매해지고 그죠. 그렇다고 오른쪽에서 사카야를 대체해서 쓰기에는 그러니까 오른발이니까 접고 들어서 슈팅을 때리기도 또 어렵고 또 그렇다고 플레이메이커를 또 두 명을 또 동시에 놔두면은 또 이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산초가 사실 애매해졌어요. 좀 애매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맨시티는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까지 4대0. 폴란드는 또 골 넣고. 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홀란드 득점 페이스 떨어졌냐 이런 아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3위는 아까 욕했는데 토트넘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스날전을 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브라이튼전에서 꾸역승을 어떻게든 하면서 토트넘 이렇게 못하는데 아스날이랑 승점 4점 차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어떻게든 또 콘테 감독이 꾸역꾸역 또 승점을 또 먹어치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인의 존재가 많이 승을 크죠. 만들어냈죠. 그죠. 어떻게든 한 경기마다 한 골씩은 거의 넣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구역승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팀들이 너무 못해요. 그죠. 아니 첼시도 꼬라박고 첼시도 경기력이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맨유도 안 좋고 맨유도 안 좋고. 리버풀은 리버풀도 보이지도 않죠. 많이 안 좋고. 근데 놀랍게도 그 경기력 안 좋은 첼시가 4등, 맨유가 5등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올라올 팀들은 어떻게든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첼시는 이제 팰리스 상대로 2대1 승리, 울버햄튼 상대로 3대0 승리. 이 경기들은 좀 이제 과정을 얘기하기보다 울버햄튼은 사실 감독 경질되고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뭐 첼시가 잡는 것 자체는 크게 이변이 아니라고 보고 팰리스전을 잡은 거는 저는 이제 비에이라 감독의 팰리스가 꽤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진성이 그러니까 진짜 그냥 거의 불도저 축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 울버햄튼이 보여주던 그 이제 아담마 중심의 불도저 축구가 조금 나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러거의 극장골. 네, 극장골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승점이 8경기 16점인데 그게 한 경기당 2점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엘이 있고 선수들 폼이 조금 정상이었다면 이거보단 좀 더 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엘이 경질이 조금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레이엄 포터가 잘하니까 조금 중반까지는 좀 믿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터의 첼시. 네. 맨유는 이제 아까 맨시티한테 참패를 당했고 네. 에버튼은 잡았어요. 어떻게? 이제 호날두가
이제 호흡을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팔만 뻗는. 마음속으로 작게 호. 네, 그러지 않았을까. 안토니는 또 골 넣었죠. 네, 안토니 잘한다니까요. 운이 좋았어요. 어이가 없네요. 토니는 비호감입니다. 아, 네. 왜 비교감이죠? 안토니가 아스날을 팬 적도 없는데. 그냥 싫어요. 그냥 스모건 튀어나온 게 싫나요? 아니, 그냥 얘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름부터 싫어요, 그냥. 안토니요? 네. 그냥 싫어요, 그냥. 네. 네, 무튼 맨유 5위 하고. 10위 리버풀. 그런가요? 네, 참. 10위. 리버풀. 근데 이 팀은 8경기 했네요. 근데 네. 경기가 하나밖에 대본에는 안 나와 있어서. 아까. 트로사르 헤트트릭 이것도 네. 정말. 트로사르 헤트트릭 사실, 3대3. 그니까 제가 듣기로 이제 브라이튼이 새 감독을 데려왔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새 감독인 데제르비 감독이 왔잖아요. 이탈리아인 감독인데, 그니까 되게, 여러, 이제, 유튜버들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해설위원들, 요런 분들이 좀 하시는 얘기를 보면, 브라이튼이 감독 보는 눈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는 똑같은데, 이제 3백을 기조로, 이제 되게 공격력도 좀 잘 발휘를 해주면서, 저는 리버풀을 상대로 트로사르가 헤트트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브라이튼 입장에서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브라이튼이 지금 순위가 제가 알기로 6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브라이튼도 유로파권으로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진짜 조금 7위네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죠 했죠? 그냥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라이튼도 확실히 이번 시즌 유로파권을 좀 위협할 수 있잖아. 뉴캐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EPL까지 마무리해봤고요. 두 번째 코너 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챔스입니다. A조부터 봐보죠. 김민재 나폴리가 1위 12점 전승, 2위가 리버풀 12전 전승이요? 12점. 네. 리버풀 9점 2위, 3위 아약스 3점, 4위 레인저스 빵점인데 여기는 순위가 정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미 산술적으로도 이미 확정일 겁니다. 네, 확정이고 이제 아약스가 유로파로, 나폴리가 1위. 유로파의 아약스. 바르샤는 아마 만나게 될 텐데. 일단은 그 얘기는 시조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리버풀이 리그에서 못한 거를 레인저스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면서 7대1로 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냥 막판에는 그냥 레인저스 수비가 정신줄을 놔서 살라한테 그냥 너무 쉽게 골문을 좀 열어줬던 감이 있어서, 이런 점에서 조금 리버풀은 이 승리를 바탕으로 리그에서도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폴리는 그냥 무적이다. 그냥 무적입니다. 네, 이 팀은 그냥 이번 시즌 어디까지 이 승기가 지속될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B조는 이제 브리에가 1등, 10점으로 1등입니다. 2위 포르투가 6점, 3위 ATM이 4점, 4위 레버쿠젠이 3점입니다. 브리에가 EPL 팀인가요? 브리에 1위네요. 벨기에 팀입니다. 정말 그니까요. 왜 1위죠? 저도 모르긴 하는데, 근데 원래 이 B조가 뽑혔을 때 브리에가 일단 탈락이고, 그리고 그쵸. 나머지 세 팀이서 경쟁을 한다, 이 말을 많이 했는데, 브리에가 1등. 브리에가 왜 1등인지 아직도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확실히 계속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살짝 브리에가 잘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브리에가 엄청 잘해서 1등이다 이것보다는 나머지 팀들이 너무 챔스에서 죽쓰고 있다. 리그에서도 죽쓰고 있죠, 이 팀들은. 그렇긴 하죠. 네. 브리에가 포르투를 4대0으로 잡은 적도 있네요. 그러니까 강해. 그냥 이제 1등이 될 자격이 있는 팀이라고밖에 이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AT가 3등인데, 이 팀은 이제 일단 브리에한테 2대0으로 졌었고요. 그리고 AT가 오늘 아침에 네. 또 브리에랑 0대0으로 비겼는데, 이게- 비겼네요, 0대0으로. 네. 네. AT가 요즘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원래는 옛날에 수비 딱 하고 그리고 공격진에서 세트피스나 한 방으로 딱 넣어서 이기는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수비도 좀 뭔가 좀 엉성하고 그리고 공격도 딱히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진짜 그냥 브리한테 질만한 그런 팀이 돼가는 것 같아서 장점이 없죠. 장점이 없어졌어요. 일단은 아틀레티코에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리지만 완전 영입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감사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죠. 어. 저희는 이제 사실
그 가격에 사서 그 가격에 파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그리즈만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20M이라도 건진 게,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근데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에서는 그래도 시메오네 감독이 예전에 잘 썼던 선수다 보니까 여전히 잘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틀레티코의 현 상황은 좀 심각하다.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레버쿠젠은 아예 감독이 경질까지 됐었잖아요. 그죠. 워낙 안 좋아서. 워낙 안 좋았어. 근데 이제 사비 알론소가 왔는데, 사비 알론소가 이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이 감독을 사실 소시에다드 B팀만 맡았던 감독인데, 이 감독을 이제 레버쿠젠 1군 감독으로 데려와서 레버쿠젠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아르테타가 될지 피를로가 될지. 저는 일단 피를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계속 생각나는 거는 레버쿠젠은 그냥 꼴등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3위가 이제 포르투 아틀레티코 경기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떤 팀이 오든 이제 바르샤가 긴장을 해야겠네요. 포르투가 3대 0으로 레버쿠젠을 이겼네요. 그냥 알론소 데뷔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타레미한테 2골 먹혔네요. 이런 거 봐도 타레미. 좀 네, 사비 알론소 감독이 4-2-3-1을 들고 나왔고 이제 오도이도 나왔고 패트릭 시크, 디아비, 아들리, 데밀바이, 아랑기스 다 아는 선수예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선수인데 경기력이 안 올라오니까 이제 좀 조화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이 파울리뉴라는 유망주 있잖아요. 이 스트라이커 유망주. 네네. 네. 이 선수는 어떻게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걱정이 되네요. 네. 하지만 네. 더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C조의 이제 3위 팀. 이 팀 뭐죠? 진짜 제가 인테르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 팀은 뭐 하는 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1위 뮤넨 12점. 네. 2위 인테르 7점. 3위 바르샤가 4점, 4위 풀젠이 아직 빵점입니다. 일단은 이제 인테르 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바르셀로나를 잡은 게 좀 다행이 아니었나. 그만하겠습니다. 못하겠네. 확정이죠. 확정 거의 순위가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인테르 팬은 못하겠고 화가 나가지고 풀젠 팬이 아이고. 그건 많이 아니고요. 아프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인테르가 그러니까 전승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전승은 하면 안 되고 한 번 비기고 한 번 이긴다면 이제 바르샤가 전승을 해야 되고 인테르가 다진다면 바르샤는 그래도 2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샤는 일단 2승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남은 상대가 뭐 풀제는 뭐 그렇다 칩시다. 네.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이 너무 말이 안 돼요. 2시즌 연속으로 이 팀이랑 조별부터 붙여주면 그냥 가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조편성 이제 조추첨을 집에서 볼 때부터 이거 불안한데? 근데 인테르 만만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인테르 요즘 리그에서 못하고 있는데 리그 7등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해야죠. 후회하십니까? 후회는 안 합니다. 인테르는 쉬운 팀이었다. 그러니까 근데 팀이다. 저희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좀 얘기를 하자면 인테르전에서 두 번째 경기 매치데이 4만 보겠습니다. 사실 3는 양 팀 다 흐지부지 되다가 차라놀루 결승골이었으니까 저는 뭐 이 경기는 뭐 질만한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치데이 4를 보면 3대 3이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레반도프스키 말고 공격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하피냐 데려가서는 그렇게 하피냐가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스날 오지 하피냐. 그래서도 못 했을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못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카피냐의 플레이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리즈에서도 사실 날려먹는 찬스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잘하긴 했어요. 세부 전술을 짜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일단 차비는 공격 전술이 없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프리롤로 맡기다 보니까 이제 좌우 윙어 퀄리티가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차비의 공격 전술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프랭키 드용 안 쓰는 거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스케츠가 안 좋잖아요. 패스미스로 이번에 골도 헌납을 했어요. 근데 부스케츠가 안 좋으면 일단은 뺄 생각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자신의 위대한 그 메이서드의 3연패 시절을 함께해서 그냥 거기다 받고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에서 잘하길래 이 선수를 아직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스케츠가 안 되면 페드리랑 가비가 내려가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근데 페드리 가비가 일단은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페드리의 스타일 자체는 이니에스타처럼 전진하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 차비처럼 되게 마법적인 패스를 좀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선수인데, 페드리가 내려가서 커버를 해주면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르샤 카페에서 좀 본 얘기로는 인테르 이제 팬들이 이제 바르셀로나의 이 두 메짤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좀 공략을 했더라면 조금 이제 확실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은데 공략을 안 했다가 아니라 못했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스케츠 커버해 주느라 사실 뭐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면 몸에 전혀 안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수파티랑 페란 토레스는 사실 이제 폼 회복을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비가 지금 바르샤 주전의 클래스인가? 그러니까 가비가 주전의 클래스는 맞는데 저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가비 정도 되는 선수가 이제 백업에 있어야지 바르샤가 클래스가 드러난다 근데 생각하거든요. 클래스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캐시에 딱 바르샤의 얘기를 못하겠어요. 과거 바르샤처럼 이제 딱 월드 클래스다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레비 한 말이 계속 명인가요? 막히는데 하나.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해보자면, 캐시에를 이제 데려와 놓고 원볼란시를 바꾸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철학을 좀 버릴 때가 온 것 같은데, 사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MSN을 갖고 트래블을 해도 욕을 먹었습니다. 왜? 바르샤 철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데 저는 이 기조가 사실 현대 축구에서 낭만을 찾기에는 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라마시아 선수들 퀄리티나 전체적으로 이제 격상된 이 강팀들의 퀄리티로 봤을 때 이렇게 철학을 밀고 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세계의 재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사실 이제 유럽에서 그냥 초강력한 선수들로만 데려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선수 퀄리티로는 그 축구를 구현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또 현실적인 전술을 가져가자니 그렇게 막상 세워놓는다고 해도 공격 전술이 없기 때문에 그 미드필더만 정비된다고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비 감독이 이제는 조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인내심이 또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아르테타를 보면 거의 한 2시즌 동안은 거의 이제 김밥을 말아 잡섰는데, 실험을 했죠, 실험을. 네, 실험을 너무 많이 했죠. 과학 실험을. 선수단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도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좀 차비를 기다려줄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레반도프스키의 하피냐에 뭐 캐시에 사주고 대형 잔류시켜주고 했는데 못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키 작은 감독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파울루 벤투, 차비 헤르난데스, 마르세로 비엘사. 귀여운데요, 다들.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피케 그만 써라. 제가 이제 피케를 좀 좋아하는 선수긴 하지만 제 폼이 좀 회복이 불능할 것 같아요. 이제 바르셀로나 인스타에 피케 아웃 이걸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공격 전술 좀 가다듬고 대용 쓰고 캐시에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또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벌써 다음 시즌 기약. 다음 시즌을 좀 기약해야 되지 2달 않을까. 정도 됐는데. 네. 다음 시즌 지켜보겠습니다. 네. C조는 뭐 아쉽고요. D조 보면 이제 토트넘이 1위예요. 승점 7.1위, 마르세유가 6점, 손캣발. 스포르팅 6점, 손캣발. 프랑크푸르트 4점. 손캣발. 사실 손캐발도 있긴 한데 그냥 뭔가 토트넘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가 못했어요. 프랑크푸르트가 못하기 아니 때문에 뭐 거의 이제 그 약간 자유 포메이션 서 있듯이. 그러니까 약간 누가 어디 왜 서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카마다가 골도 어쨌든 다이어 실수해서 잘 넣고, 뭐 알리도 헤딩골도 좋았는데, 그냥 이거는 뒷공간 거의 와이드 오픈 상태로 너무 좀 밀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왜냐면 1차전이 0대 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토트넘이 상성을 또 잘 맞는 팀을 만나서 역습이 좀 빛을 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모르죠. 1위 토트넘과 4위가 이제 3점 차니까. 2게임 남은 상황에서. 근데 여기 이 팀들은 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팀들이에요. 왜냐면 마르세유가 또 스포르팅을 잡았기 때문에 거의 물고 물리는 싸움이 계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조는 끝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조로 넘어갑니다. 첼시가 1위 7점, 짤츠부르크가 6점, 밀란 4점. 밀란 진짜. 디나모 4점. 밀란이 첼시한테 2번 다 영봉패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밀란 축구는 아직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피올리 감독의 전술도 저는 꽤 이 팀에 맞게 이제는 좀 고착화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근데 1차전은 리스 제임스가 날아다녔고 테오도 없었고 2차전은 테오가 왔는데 토모리가 이제 저는 사실 이 판정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퇴장을 당하면서 10장이 나왔죠, 그 경기에서. 약간 감독이 조금 유희왕인가요? 네, 카드캡터 마냥 카드를 계속 발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밀란이 경기력은 좋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 6차전을 좀 잡고 16강을 좀 확실히 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밀란은 이제 첼시와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밀란이 가지 않을까? 16강에. 뭐 디나모가 뭐 또 오르시치가 있기 때문에 또 오르샤는 못 참죠. 네. 그것도 그 잘츠부르크도 사실 세슈코도 있고 이 팀도 확실히 무시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F조. 레알 마드리드가 1위죠. 10점. 2위가 라젠발 6점. 샤타로 5점. 셀틱 1점. 일단 여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1위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공고해요. 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왜냐면 그죠? 미디고 극장골로 또 비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팀도 참 지긋지긋하게 잘합니다. 네. 진짜 챔스의 레알. 아니, 이게, 못하고 싶은데, 근데 주변에 다른 라리가 팀들을 보면은, 못하면 이거, 우리 동네 박살난다. 네, 우리 동네 그죠. 개무시당한다. 레알이 형 잘하세요. 네. 레알 잘해요. 사실 이제 바르샤 팬들이 레알을 안 깐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알이 막 이상한 언플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 그런 것만 아니야. 아니 어플을 바르샤가 뭔 말을 레알도 만만치 않아요. 바르샤 DNA를 만들었어요. 바르샤 DNA는 솔직히, 아니 근데 맞잖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뒤에는. 있어요. 맞을 소리.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아스날한테 잘해줍니다. 갖다 주니까. 외질 주고. 네. 근데 바르샤는 주고. 바르샤 잘해줬잖아요. 가져왔잖아요. 뭐요? 세스크 뺏어갔죠. 아니 똥 다 치워줬잖아요. 어떤 똥이요? 오베르마스. 그땐 잘했어요. 아스날에선. 아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워줬잖아요. 뿌띠도 이적하고 바로 못했고. 근데 이걸 우리 팀에서 잘하던 선수를 지네 팀에 데려가서 못하고 나서 똥을 치워줬다니요. 아니, 치워줬죠. 포르투티 돈 줬잖아요. 네. 아, 그때 꽤 비싸게 들어갔습니다. 많이 비싸게 네.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네. 무튼 넘어가시죠. 네 레알 잘합니다. 레알 잘해요. 올해도 레알 뭐 기대할만 하고 G조입니다. 맨시티 맨시티 10점 잘해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7점. 3위 세비야. 세비야. 왜 뭐죠? 3위 세비야. 수단 시대라니까요. 2점이에요. 2점. 그러니까 라리가 수단 시대. 그럼 코펜하겐이랑 2점. 똑같아요. 근데 코펜하겐은 맨시티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죠. 코펜하겐은 득점이 0점이거든요. 근데 세비야가 2점입니다. 와. 이게. 라리가 힘내서 알도. 1, 2위 확정이 이제 유로파 싸움인데 네. 두 팀의 경기에서 세비야 4등 하면 이거 진짜 라리가 패망입니다. 정말. 진짜 패망이고. 이거 포인트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잉글랜드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잉글랜드가 지금 1등이고, 네. 네. 2위 라리가. 이탈리아가 3일걸요? 네, 세리에가 3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시죠, 이제. 작년에 우승시켜놔서 포인트 엄청 따랐더니만. 다 깎아먹고 저희 같이 있어가지고. 힘써야 돼요. 저희가 같이 잘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역전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보면 알게 되죠. 자, 1위 파리가 8점, 2위가 벤피카 8점, 3위가 자랑스러운 유벤투스 3점. 끝났어요, 여기는. 이 이스라엘 팀. 마카비 하이파한테 2대5로 졌네요. 진짜 유벤투스는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알레그리 안 자르나요? 알레그리가 정말 매력적인 차라리 감독이에요. 피를로가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피를로는 차라리 호날두라도 잘 썼지. 아쉽네요. 정말. 파리가 어떻게 또 잘하네요. 파리 잘해요, 네. 네, 파리 잘해요. 그러니까 은바페 어느 피가 뜨긴 했는데, 뭐, 선수들은 좋고, 이제 갈티에가 잘하니까. 그죠. 네, 파리 전문가가 지금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쉽네요. 전화한 거 할까요? 파리 맨유 어디죠? 파리 맨유 레알 가비. 파리 맨유 레알 가비. 네. 오늘 얘기 많이 나왔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네, 이렇게 챔스 살펴봤는데 두 게임 남은 상황에서 이제 바르샤의 유로파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저희도 결정 안 났습니다. 네. 이제 다음 코너.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 오늘 처음 하는 코너입니다, 이제. 자, 이 코너는 왜 만들게 됐냐. 이제 우리가 축구를 볼 때 너무 진지하다. 우리 축구 좀 더 재밌게 보자, 가볍게. 아름다운 축구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축구 관련한 잡스러운 얘기들 하는데,
제목이 뭐냐? FC 안양 문화센터, FC 안양 문센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대본에는 없는 코너인데 네. 저희가 사실 오늘 녹음을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이 없다. 그래서 그냥 한번 런칭을 해봤습니다. 네. FC 안양 문센. 네. 첫 번째 화는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 축구판 썰들. 근데 이거 1회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1회로 안 끝났죠. 네. 일단 가봅시다. 이제 과거 PC통신 때부터 유서가 깊죠. 대한민국 축구판은. 사커라인, 알사, 뭐 EPL 매니아, 세리에 매니아, 락사, 펜코까지. 뭐 푸투 이런 데도 있고. 아, 굉장히 이제 유서가 깊어요. 혹시 활동하신 데 있나요? 아, 저는 이제 리쉬, 아스날 리쉬에서 아스날 리시. 구 하이버리, 아. 현 리쉬. 혹시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꾸레 코리아에서 잠깐 꾸레 또 코리아. 있기도 했었고. 레알마드 매니아 계셨나요? 레알 마드리드 매니아 옛날 말고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락사 락사. 가입해서 글만 받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바르셀로나 요즘 팬카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많이 활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축구판 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거 다들 있으신가요? 뭐? 전 제한맨. 아, 제한맨. 제한맨이랑 그다음에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 그냥 맥락이 없잖아요. 지세페 저일지.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좀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금화일실, 진메나, 10대빵 세트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확실히 박지성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맨유 얘기가 많아요. 첫 번째 뭐 스콜스 골스팬이 말한 거예요. 스콜스면 당연히 역대급 재능 아닌가요? 롱패스, 중거리슛, 시야, 쇼패스, 헤딩, 경기조율, 볼키핑 다 쩌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댓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발롱은 몇 위가 최고였나요? 그건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금화일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방구석에서 이걸 쓰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진지한 게 그려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자기 즐거우려고 팬하는 거지 맨유에 도움주기 위해 팬하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진정한 맨유 팬 아니신 듯.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축구를 좀 더 진지하게 보려고 재밌게 보자 그런 건데 이렇게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 사실 그 요즘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예전엔 좀 되게 클린하게 깠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진짜 맨유 팬은 아니신 듯. 그래서 발롱 몇이었나 이렇게 깠는데 또 요즘 흐름은 잠깐 또 이제 패드립이 성행을 했다가 이제 그걸 제재를 가하면서 요즘은 또 약간 짤로 돌려가게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 좀 명문들이 좀 안 탄생한 게 아쉽지 않나. 그죠. 뭐. 왜냐면 예전엔 진짜 클린하게 말로만 순수하게 표준어로 깠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뭐뭐뭐뭐뭐뭐 하다가 이제 들어가 보면 벤예데르 멀티골 이런 거 맨유 매기는 거. 약간 그 낚시를 네. 그리고 뭐 명예 맨체스터 시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네. 맨유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팀이든 10대 0으로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죠. 아, 이거 바르샤들이 많이 하던 소리 아닌가요? 저희는 10대 0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3대 0 얘기하셨나요? 가페 3기. 가페 3기. 아, 네, 가페 보다 보면은 3대 0은 기본. 제가 알기로 그게 진짜 첼시 팬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첼시 팬이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사람은 아니라 제가 후에 들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바르샤 팬들은 착합니다. 이미, 아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르샤 보드지는 사실 뭐, 언플도 하고 나쁜 사람인데, 바르샤 팬들은 이미, 인텔리전 지고도 반응이, 뭐, 시모네 인자기 인터뷰 뭐 엿갔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질만했죠. 근데 지금 그건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그렇게 아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MSN한테 너무 재수가 없이 잘해서 그래요. 그 당시 때 정말 인터넷 쓰레기들 많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게 철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수 팬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철수들이 레알 나데시마 했더니 레알 디마리아 왜질 잘하지? 왜질 막 이적했는데도 왜질 잘하지? 모드리치 잘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르샤 잘하면 MSN이 짱이지. 이러다가 또 PSG 잘하면 MNM이 짱이지. 이렇게 막 해서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런 팬들이 사실 분란을 조장하는 거지. 골수 팬들은 요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분란 조장하는 팬들이 이게 또 나왔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거죠. 먹잉미, 각잉미 뭐. 이거는 긱스의 처제. 머리는 긱스를 응원하지만 마음 뭐죠? 미워하지만 가슴은 긱스를 가슴을 긱스를 미워하지 않네요. 긱스 매력적이죠. 그죠. 애초에 맨유에서 한 600경기인가 700경기를 뛰었던 그죠. EPL 최고의 뭐 윙어다 해도 긱스요. 긱스요.
아, 그죠? 그렇게 600경기 나왔어요, 600경기. 아. 616경기인가? 그 정도 나왔어. 20년 정도를 진짜 맨유를 위해서 그렇게 뛰었는데 그리고 웨일즈 캡틴이고, 이제 감독으로 월드컵을 갈 수 있었으나, 여자친구 폭행 이슈가 또 나오면서, 네, 또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네. 그리고 뭐 맨유가 부르면 와야지. 매너와도 있고, 변형으로. 아, 네. 그리고 여기 팀에 보니까. 제한토 있잖아요. 네. 제한토. 제발 한국인이면 토트넘 응원합시다. 아, 제한맨에서. 그의 시작된. 원조 제한맨. 네. 제발 한국인이면 맨유 응원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아자르 얘기가 같이 나오네요. 아자르가 EPL을 이적하기 원한다니까, 맨유가 부르면 와야지. 맨유가 부르면 네. 와야지. 아 아자르 아자르가 요즘에 어디 갔나요? 이제 그, 안첼로티가 제로톱으로 써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안 된다. 결국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겼습니다. 제로톱도 안 되고 그냥 지금 다시 맨유 가는 게 맨유가 불러서 갔으면 좀 좋겠긴 한데 맨유가 부르면 오지 마. 맨유 팬은 그러겠죠. 그리고 뭐 가페 3기. 앞에 3기 가페 3기. 바르샤 팬이 있었나 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첼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껴보게. 가페 3기. 그리고 뭐 솔가 만수르 정도면 우리나라 살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을 수도 뭐 있습니다. 미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살 수도 있죠. 빚이 많아요. 우리나라를 조스러 보시군요. 네. 살 수도 있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 갖다가 장난치는 게 몇 개 있어요. 치아고 코스타, 필리페 카스미르스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필리페. 과거 필리페. 아, 그 필리페. 네. 그 다음에 코케. 이거 뭐 치아고 코스타만 장난쳤네. 네, 치아고 코스타. 네. 국립국어원 표기에 따랐다. 치아고 실바처럼. 네. 근데 이게 스펠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고 실바 쓰면 치아고 시우바를 써야 되는데, 그죠? 네, 또. 여기 써놨는데, 아르센 방지, 지세페 절지. 이거는, 맞죠. 사실 제가 그때 맥락은 잘 몰라서, 근데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스날 팬카페에서 출시죠. 방제. 아. 아르센, 이거는 뭐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읽어야 된다. 아르센 방제, 이렇게. 아르센 읽어야 돼. 방제라 읽어야 아. 된다. 뭔 개소리인가요? 벵거가 프랑스 발음입니다, 여러분. 아, 네. 그리고 뭐, 쥐세페 로시는 뭐, 뉴저지 출신이기 때문에 쥐세페 졸지라고 읽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있었죠. 이름님이 최근에 또 감스트님이. 감스님이 뭐라 하셨죠? 마구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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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거를 월럴. 월걸 맥토미네 MC 투미나이.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이런 이름 갖고 하는 밈들은 좀 꽤 나왔었죠. 그리고 예전에 또, 쿠티뉴를 또 카우징요. 카우징. 네, 그러던 데도 있었고.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아까 말했던 사례들은 진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잘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라드와 램파드는 N극과 S극인 듯. 제라드는 N극, 램파드는 S극. 국대에서도 서로 있으면 붙질 않고 떨어짐. 네? 서로 다른 팀이어라도 미름. 공대생 말해주시죠. N극과 S극. 일단 뭐 이때 이 글이 올라온 게 진짜 한 15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때쯤에 아직까지 뭐 이때쯤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확실히 과학이 많이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왔어. 뭐 N극과 S극이 그 정도의 과학인가요? 그 정도인가요, N극이? 그러니까 인력을 이용해서 첨력을 만들어내는. 밀어내려면 같은 극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한 팀은 3무, 한 팀은 1승 2패면 누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네.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한 팀은 3무, 한 팀은 1승 2패. 네. 누가 우선권 가지나요? 월드컵인데 한 팀이 3무를 했는데 네, 그죠. 다른 팀은 무가 없을 수가 한 있나요? 팀이 3무를 했는데 한 팀은 1승 2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약간 이때 인터넷 초창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백치미를 인터넷에 너무 막 뿌리고 다녀가지고 그 당시는, 이거 아직도 많을 겁니다. 이런 멍청하신 분들은. 그리고, 네,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병신임 이거 시리즈. 모르면 10개 정도 있거든요, 뭐, 인천이 충청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모르면 병신임? 영국이 서민? 이거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영국에 여왕 있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제발. 병신같이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지? 사실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죠. 뭐 우리와 살아가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무식한 그거를 거지. 알려고 하면 되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고 야 모르는데 야 아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죠, 뭐 사는데 지장 없다.
뭐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자연과학 같은 거 왜 배우냐 사는데 지장 없는데 임마 네가 글 쓰고 있는 게 그거 덕분에 하는 거야. 아, 맞죠.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네가 하는 핸드폰도 그거 과학에서 나온 맞죠, 건데. 철학 왜 배우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철학은 겁니다.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철학을. 뭘 그런 소리를 해. 철학은 배워야 됩니다. 철학 배워야 합니다. 공대생으로서. 그런가요? 저도 처음에 철학을 되게 안 좋아하긴 했거든요. 네. 막 말도 어렵게 하고. 근데 요즘 지내다 보면은 확실히 철학이 배워야 돼요. 중요하죠. 그럼요. 아니, 과학에 그 유명한 철학 없는 사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 아유, 주기세포? 네. 그 네. 새끼. 하하 우리나라 생명공학을 조져놨죠. 철학은 중요하다. 쪽이라죠. 네. 무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DC 4대 명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축구판의 역사를 뒤집었던 네. 네 가지 명문. 첫 번째 박지성 천재설. 천재 맞죠? 박지성 천재인가 본인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죠. 근데 네. 한번 읽어주실 분 있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소년 차범근 축구상 탈 정도로 축잘할. 축잘할? 네. 참, 이거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10대 명지대에서 훈련 도중 딱 한 경기 보고 허정무가 저 새끼다 싶어서 올림픽 대표 곧바로 뽑음. 드래프트 어쩌고 K리그 어쩌고 하지만 J리그 교토상가 박지성 첫 연봉 5억 승격팀인데 2시즌 만에 1원컵 우승. 그 시절 이천수 연봉 1억 K리그 최대 연봉 3억 황선홍 J리그 연봉 2억 5천 홍명보 연봉 5억. 옥명부랑 같네요. 첫 시즌에.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20대 초반 월드컵 나가서 재능 뽐내고 흥하고 히딩크도 이 새끼다 싶어서 아이토벤 데리고 감. 웬만한 선수들 전부 향수병 나가리 하는데 원체 재능 자체가 달라서 원체는 어이죠? 네. 네, 달라서 한 시즌 적응하고 리그 우승 챔스 4강. 아. 뭐 사실 이때는 뭐 잘했던 거는 맞긴 하죠. 네. 네, 부상당하기 전이니까. 20대 중후반. 퍼거슨이 봐도 이 새끼다 싶어 직접 전화 걸어 맨유행. 퍼거슨 사나 압도적인 재능만 보여드는 10년에서도 그 재능이 안 떨어짐. 박지성 못 제껴서는 어이죠. 네, 나간 선수만 해도 리차드슨, 스미스, 토시치, 오베타, 베베. 여기도 화려하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형. 호돈신. 네. 호돈신이래요. 네. 호날두. 네, 나이강도 제외하면 긱스단이 박지성 무한로테라고 봐야 했음. 발렌시아 형 들어오고도 거의 마찬가지. 사실 발렌시아 들어오곤 발렌시아가 더 잘했습니다. 30대 전형적인 피지컬 떨어진 천재형으로 폭망의 길. 한국은 물론 세계로 봐도 그야말로 로얄 로더. 가는 곳마다 우승함. 축제랄 허덕물에. 허정무, 히딩크, 퍼거슨이 봐도 될 놈이라고 생각함. 특유의 억울해 보이는 얼굴하고 많이 뛰는 스타일 때문에 노역형으로 포상까지 덜덜. 네. 일단은 맞춤법과 이 표현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음슴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분도 참 방구석에서 열심히 사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터넷 축구판 그 자체입니다. 네, 그렇죠. 딱 이럽니다. 사실 근본론이 레전드긴 해요. 근본론이 레전드긴 하죠. 박지성은 천재입니까? 천재는 맞죠. 천재죠.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선수들은 재능이 없으면 성공을 못 한다고는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재는 맞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띄워줄 정도로 사실 축 잘 할도 아니고 축 잘 알을 써놓고 천재라고 하는 거는 뭐 해설위원도 아니고. 네. 박지성은 정말 얼굴이 만든 천재다. 얼천. 네. 얼굴 천재. 네. 차은우에 이어서 박지성이 등극합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요? 내가 뭐 못할 말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구 물리학자 미켈. 미켈 형님 공 잡을 때 그 여유 존나 좆대는 진짜. 제목부터가 일단. 여기 진짜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는 사람조차 마음 편안해짐. 이거 원문입니다.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강 씨발 등지고 딱딱 씨발. 발동작이 이게 찰져요. 발동작 존나 느리고 드리블도 아니고 뭔 기술도 아닌 것이 요상하게 공 지켜내는 그거. 진짜 공간지각의 황제. 일단 이 기승전결에 있는 것부터가 그냥 그렇죠. 좀 인터넷판에 사시는 분 같고 내가 이 각도로 공을 앞에 두고 있으면 현 상태에서 이 라디안 방향의 선수가 이 라디안이 108도 정도 되죠? 네, 한 110도 정도. 네. 전력 질주에서 달려올 시 N초 동안 지켜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0.1초 만에 계산하고 정확하게 상대방 태클 들어온 순간 이미 공은 떠나고 없는 진짜 씨발 좆도 아슬아슬한데 개 여유 부리면서 공 다 지키는 거 씨발 도사 수준 넘어서 축구 물리학자. 욕이 몇 개죠? 정말. 욕이 진짜 많긴 하죠. 미켈은 좋은 선수였거든요.
근데 뭔가 이 글 때문에 뭔가 저평가 받는 네. 느낌도 들고. 그죠. 뭔가 잘해서 좀 이미지가 좀 높아질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뭔가 매기는 듯한. 아, 근데 미켈은 진짜 축구 물리학자 맞습니다. 아니, 미켈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죠. 네. 존나 등지고 딱딱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진짜 이거 등지고 딱딱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그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는 미드필더니까요. 이 제목도 이거 달라요, 확실히. 네. 재활성 근들은. 램지가 핸드보다 볼 컨트롤이나 창조성 이런 게 나음.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 아니, 이거 클릭 안 할 수 있어요. 이 제목인데. 못 참죠. 들어가자마자 첫 문장이 세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두뇌가 딸려서. 그 새끼 축구 존나리 잘하는지 암. 존나리. 그 새끼 원터치 던져주고 박스 들어갈 때 자신감 아마 메시도 뛰어넘을 거임. 표정만 봐도 진짜 세상 축구력 지가 다 갖고 있는 표정. 헤이헤이 외치면서 씨발. 다시 줘봤자 세모발슛 과원준석 2층 하단 맞춰놓고서 그 새끼 별로 자책 안 함. 최고의 자위행위. 나는 미드필더니까. 한 번의 생각이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 상황 만든 것만으로도 최고의 빡투박 됐냐 흡족할 새끼라. 멋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램소공. 램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네. 이 선수들이 잘했던 선수거리거든요. 지금 3명의 선수가 다. 네. 근데 뭔가 가벼워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네. 아쉽습니다. 제가 그 근본론을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마지막 근본. 일단은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수위가 굉장히 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문을 다 읽기는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필터링해서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으로. 자, 올 시즌 위기를 맞이한 맨유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아드낭 야누자이. 야누자이. 그 재능이 상당하다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재능이 있음에도 야누자의 비례는 너무나도 정석적인 테크트리가 짜여져 있다. 이런 새끼가 축구판, 아니 스포츠판의 한두 놈이 아니었으니까. 먼저 이 야누자이란 새끼는 근본이란 것이 없다. 어떻게든 근본을 찾으려고 벨기에, 알바니아, 터키, 세르비아, 잉글랜드 등등을 기웃대고 있지만 사실 어디를 가든 근본이란 걸 찾을 수 없을 거다. 국적부터가. 벨기에죠. 야누자이가 근본을 찾는 유일한 길은 저기 세르비아 아래인가 위엔가 박혀있는 이슬람교 90%의 코소보를 택하는 길뿐. 그런 세르비아의 남쪽에 있대요. 네,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 있대요. 네. 그러나 그곳을 선택한다면 야누자이 미래의 월드컵, 유로, 아니 A매치 승점 기록 자체가 없을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코소보 국대도 없었다고 하네요. 네. 자고로 근본이 없는 놈은 일찍 무너지기 마련이다. 근본 없는 놈들의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멘탈. 수많은 노근본 유망주들의 멘탈을 처박살내는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 겉멋. 2. 돈의 환장. 3. 최소 4살 이상 연상의 가슴 큰 여친. 4. 족같은 튜터 선생. 여기까지 봤을 때도 목차 있는 것부터 네. 명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야누자이는 그 4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있다. 2월 23일에 치러진 맨유 수정국의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 거다. 이 새끼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전형적인 금발 코쟁이 유망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충 올려친 머리. 여기 이제 좀 리젠트 컷 느낌이 났던 것 같은데, 혹은 더벅머리를 고수하던 놈이 어느새 옆 싹 치고 위로 힘을 잔뜩 주고 넣었다. 개간로컷과 매우 유사한 이 헤어스타일은 놈이 벌써부터 겉멋에 빠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바. 이제 개간로컷이 로이스의 잘생겼죠. 이 모이칸인데 조금 위에를 좀 덮었죠. 네. 그 겉멋의 1인자, 네, 호날두도, 이거는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촛두. 네. 또, 맨유에 처음 왔을 때는 어디 말꼬랑지 같은 머리를 볼을 쳤다. 흔히 라면 머리죠. 그 겉멋 1인자의 추종자 베일도 토트넘 마지막까지 특유의 관전울이 붕 떠 대가리 커 보이는 머리로 볼을 찼다. 그 볼 잘 찬다는 매석대. 왜 매석대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메시 관심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엄석대 그 얘기 나온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전거 도동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반 깡패가 있거든요. 네. 반 일진. 네. 반 일진 이름이 엄석대인데 그때 메시가 그냥 뭐 바르샤에서 다 하니까 메시가 1인자다. 메시가 뒤에서 애들 다 패고 다닌다. 해가지고 매석대라는 별명이 붙긴 했습니다. 그 볼 잘 찬다는 매석대는 3회째 발롱도르를 타기 전까진 어울리지도 않는 여고생 머리로 볼을 찼다. 이건 고생머리. 맞긴 해요. 그래서 이건 이상한 겉멋이 들어 다행인 부분이다. 오기사만이
맨유에 맹구라고 나와있네요. 1인자 루니조차 챔스 우승하고도 1년이 지나서 비로소 자기 머리카락을 심기 시작했거늘 대체 이 근본 없는 새끼는 뭘 한 게 있다가 벌써부터 겉멋이 들기 시작했나. 자신이 근본이란 게 없음을 동네방네 과시하고 다니는 꼴이다. 아마도 지금쯤 에이전트를 통해 스폰서도 백방으로 구하고 다니겠지. 국적도 국가의 수준이나 자신의 근본보단 스폰서와 돈 많이 붙여주는 쪽으로 찾고 있을 게 분명하다. 1, 2번 완벽하게 적용이 됐죠. 네. 근본 없는. 게다가 여기서부터는 나우 형님이 읽어주시죠. 저요? 게다가 일전에는 연상의 가슴 큰 누나를 만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 발로텔리도 본격적으로 조찌를 시작한 시기는 화장실 4번째 칸에 숨던 인테르 시절이 아닌 맨시티 이적 후였다. 이 야누자이라는 새끼는 뭐 한 게 있다고 벌써부터 조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느냐. 네. 이거 우천 형님 알아서 편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야누자이가 뭘 모르는 좆고딩이라 발정난 누나를 9시에 돌려보냈으니 희망은 있다. 이거 얘기 안 하시네요. 얘기 안 하시네요. 하지만 그 자그마한 희망도 맹구의 다시 없을 레전드 누구죠? 긱스를 떠올린다면 금세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모두가 알다시피 야누자의 소속팀에는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시다. 아까 그 긱스, 야누자의 아버지뻘 되시는 분. 모예스는 분명 그분 전성기 때 튜터를 붙여줬을 텐데 볼 돌리는 스킬이 아니라 조 돌리는 스킬만 이제 배우고 있다. 아마 내년쯤 10살 연상의 포르노스타와 어느 따스한 휴양지 5성 호텔에서 포착되는 야누자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가 오면 비로소 야누자이가 진정해지겠지. 진정한 야누자지가 되겠지. 이 모든 점으로 미뤄볼 때 그의 커리어 하에는 아드리안 무투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무투가 그 약물인가요? 그런가요? 네, 해가지고 아마 커리어가 좀 꼬인 선수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너무 옛날 선수라 전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뒤에 읽어주시죠. 이렇듯 야누자이는 벌써 겉멋이 들고 돈을 헌장하며 하고 다니는데 튜터 선생까지 아주 한마디 건널 때마다 한마디가 아주 이제 엿 같은 새끼인 전형적인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혹자들은 말한다. 동나이 때 네이마르도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나 네이마르와 야누자이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네이마르는 근본이 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브라질 리그를 정복한 뒤 바르셀로나로 진출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근본이다. 그러나 야누자이라는 새끼는 없다. 근본이란 게. 명문입니다. 마지막 이 기승전결, 그 수미상관 구조까지 완벽하죠. 수비상관 아닌가요? 근본이란 게 없다. 도치법이죠. 도치인가요? 네. 아니, 문과 맞나요? 첫 문장이 뭐였죠? 첫 문장 근본 없다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맞네요. 야누자 이 새끼는 근본이란 게 없다. 첫 문장이 이렇게 끝나죠. 수비상관. 네. 좋습니다. 오늘 송문센. 송문센 아닙니다. FC 안양 문화센터, FC 안양 문센. 네. FC 안양 문센, 이렇게 1화. 그분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들으면 안 되죠. 네. 들으면, 보내야 안 돼요. 저희가 사실은, 녹음을 했지만, 너무 저급해서, 저희가 FC 한양이라는 한양대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이름 바꾸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우찬이 형께서 알아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센 1화. 축구판 밈 데리고 와봤는데요. 이제 문센 2화.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당신한테는 없는데요? 없으신가요? 네, 일단 준비를 해주시죠, 나중에. 네, 문센 2화. 저 그거 한번 박지성 그 네. 맨유 대화제 사건 요즘 뭐요? 요즘 맨유에서 맨유 도서관에서 네. 화제가 나서 박지성이 뭐 한 경기에 한 7, 8골씩 넣었던 거 뭐 사라졌다. 오. 그런 게 요즘 다시 요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축구 커뮤니티는 진짜 정신병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네. 축구 보지 마! 네. 축구는 보시되 커뮤니티는 하지 마시라. 여러분. 2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FC 한양 21회 마무리 지어볼 건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다들? 거의 무지성 녹음의 극치가 아니었나. 제가 이제 저희가 챔스 리뷰도 하고 네. 리그 리뷰도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조금 혼란스럽다. 뭔가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 사단이 났네요. 네, 마지막 문화센터에서 터졌습니다. 문센. 네. 문센 여러분 괜찮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아니다. 넘어갑시다. 네. 혹시 잘렸나요? 오늘 문센? 잘 모르겠네요. 자, 어쩌나요? 어땠나요? 저 지금 나우가 진행한 게 두 번째인데 아, 그죠. 저는 둘 다 참여를 했거든요. 네. 네, 확실히 우찬이 형이 없이 나우가 하는 경우는 뭔가 무지성하는 맛이 있다. 무지성한 재미가 있다. 하지만 그게 우리끼리의 재미에서 좀 한정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 좀 이게 방송으로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도 이런 것까지 즐기시면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방송 일단 내려면, 일단 낼 건 무조건 19 걸고 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도 못합니까? 아니, 팟캐스트인데? 사실 웬만한 팟캐스트들도 19 거는 팟캐스트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있습니다. 19 19 기능이 있어요. 오, 그렇게 저급한 말을 한다고요? 당신이 한 말을. 당신이 하셨는데요. 아니, 팟캐스트에서 그런 말도 못해요? 진짜.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21회 마무리해볼 겁니다. 자, 원래 어떻게 하고 끝냈죠, 우리가? 제가 마무리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조금 더 분위기를, 네, 이렇게 21회 FC 한양 이렇게 녹음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